전라남도의 작은 농촌마을 해맑은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김혜우는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잘 익은 배추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24살의 그녀는 또래 도시 아가씨들처럼 화려하게 꾸밀 줄도 몰랐고 유행하는 최신 가요보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에 더 익숙한 순박한 시골 처녀였다. 하지만 까맣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총기가 가득했고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소탈한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더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과수원과 밭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혜운에게 최근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바로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였던 이지연의 성화 때문이었다. 지연은 혜운과 같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하여 지금은 제법 이름 있는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지연은 가끔씩 혜운에게 연락하여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그녀를 유혹하곤 했다. 혜운아, 이번 주말에는 꼭 한번 올라와. 내가 진짜 멋진 곳 데려가 줄게. 맨날 그놈의 바칠만 하지 말고 사람 사는 세상 구경도 좀 해야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혜운도 연이은 지연의 간곡한 부탁과 부모님의 응원에 못 이겨 결국 짧은 서울 나들이를 결심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타보는 KTX 기차는 신기했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낯설고 어지러웠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화려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혜운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어머머, 우리 혜운이 이게 얼마만이야. 여전히 촌티는 못 벗었지만 그래도 예쁜 건 여전하네. 지연의 말에 혜운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지연은 혜운의 작은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세련된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지연의 오피스텔은 혜운의 시골집 전체보다도 작았지만 최신 유행하는 가구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혜운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수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혜운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지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잔뜩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혜운아, 나 어떡하면 좋니? 사실 나 내일 아주 중요한 선을 봐야 하거든. 혜운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골에서는 아직 홍이가 꽉 찬 처녀 총각들이 중매로 선을 보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서울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지연에게 선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지연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다. 선. 그것도 그냥 선이 아니야. 우리 회사랑 아주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총수 아들이래. 강민준이라고 나이는 32인데 벌써 그룹 후계자로 거론되는 엄청난 사람인가 봐. 우리 엄마랑 그쪽 집안 어른들끼리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거의 방황제로 잡힌 자리야. 그래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하니. 나는 아직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완전 냉혈한에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래.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선을 보냐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지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혜운은 그런 지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지연의 화려한 도시 생활 이면에 이런 고민과 압박감이 숨겨져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말인데, 혜운아. 지연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혜운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내일 나 대신 선자리에 나가주면 안 될까? 내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혜우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제발 혜우나, 딱 한 번만. 내가 내일 갑자기 아주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그리고 너라면 분명 그 냉혈한 총각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순수하고 예쁘니까 지연은 온갖 가머니설로 혜운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혜운은 완강했다.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지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 앞에서 제대로 행동할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일 뿐이었다. 그날 밤 혜운은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밤새도록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혜운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연이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급성 맹장염인 것 같다고 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선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혜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혜운아, 이대로 약속을 펑크 내면 우리 엄마랑 그쪽 집안에 정말 큰 신뢰를 하는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혜운은 어쩔 수 없었다. 친구의 절박한 부탁과 눈앞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가져다 줄지를. 이지연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는 모습은 단순한 엄살이 아닌 듯했다. 김혜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해입실구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연은 극구 말렸다. 안 돼 혜우나, 지금 병원에 가면 오늘 선은 정말 끝장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실망하시는 건 둘째치고 강민준 씨 집안에 제대로 찍히면 우리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야. 지연은 고통 속에서도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녀에게는 오늘의 선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회사의 명운까지 걸린 중차대한 일처럼 보였다. 혜우는 그런 지연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물론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친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괜찮아, 난 그냥 급체한 것 같아.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지연은 다시 한번 혜운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응, 딱 1시간만이라도 괜찮아.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적당히 둘러대고 나오면 돼. 내가 대충 정보는 다 알려줄게. 결국 혜운은 지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단 지연에게 급체약을 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지연이 골라주는 옷가지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의 옷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어서 평소 수수한 면 티셔츠와 통 넓은 바지만 즐겨 입던 혜운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이걸 정말 내가 입어야 한다고 혜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보여야 한다고. 강민준 그 인간 눈이 얼마나 높은데. 지연은 배를 움켜쥔 채 힘겹게 말했다. 그녀는 혜운에게 자신의 가장 비싼 원피스와 하이힐 그리고 명품 핸드백까지 챙겨주었다. 혜운은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사람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혜운에게 강민준에 대한 정보와 선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 사람 엄청 똑똑하고 냉철하대.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하거나 어설프게 유식한 척하면 안 돼. 그냥 조신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만 잘 쳐줘. 그리고 절대로 시골 얘기나 농사 얘기 같은 건 꺼내지도 마. 취미는 뭐냐고 물으면 독서나 미술 감상이라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나 스테이크라고 해. 알았지? 혜우는 지연이 쏟아내는 정보들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과연 이 엄청난 연극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지연아,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네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왔다고. 미쳤어.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제발. 지연의 얼굴이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연이 시키는 대로 어색한 화장을 하고 불편한 옷을 입고 위태로운 하이힐을 신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헛웃음만 나왔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지연은 혜은의 손에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쥐어주었다. 혹시 모르니까 신분 확인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전화 오면 내가 아파서 말하기 힘들다고 하고 네가 대신 받아. 혜은은 거의 울상이 되어 지연의 오피스텔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몇 번이고 차를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연의 창백한 얼굴과 간절한 눈빛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침내 택시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혜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지배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이지연입니다. 지배인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레스토랑 안쪽에 조용하고 아늑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아름다운 꽃과 함께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예약석 카드가 놓여 있었다. 혜우는 의자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꼭 끌어안았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제 곧 그 냉혈한 총각이 나타나겠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했으면. 그녀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옆으로 다가오는 인기척과 함께 낮고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연 씨, 되십니까? 혜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지연 씨, 되십니까?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김혜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는 친구 지연이 묘사했던 냉혈한의 일밖에 모르는 까칠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완벽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까지 머금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깊고 지적인 눈빛은 첫 인상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가 바로 강민준이었다. 혜우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였다. 아, 네, 이지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런 혜은의 긴장된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능숙하게 와인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몸에 밴 듯 자연스럽고 우아했지만 혜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지연 씨는 사진으로 뵌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시군요. 민준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다. 혜은은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지연이가 미리 보내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아닙니다. 강민준 씨께서 더 멋지십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사투리 섞인 말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어색한 말투와 순수한 반응에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꾸며진 모습과 계산된 말투로 자신을 대하려 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긴장해 보였지만 그 모습마저도 신선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혜은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이름 모를 소스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연이가 신신당부했던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자르다 말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혜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거렸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볍게 웃으며 웨이터를 불러 새 포크를 가져오게 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혜은의 그런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점점 더 큰 호기심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지연 씨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어떤 스타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영감을 받는 것이라도 있으신지. 혜은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이가 신신당부했던 절대 시골 얘기나 농사 얘기는 꺼내지 말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패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녀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네. 저는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혜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너무 화려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요. 그녀의 대답은 패션 디자이너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소박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그런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유행을 초월하는 법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혜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혜은의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주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들꽃 이야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감상 같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물론 지연이가 당부했던 대로 교양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려 애썼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순박한 표현과 사투리는 어쩔 수 없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그는 혜은의 꾸밈없는 이야기 속에서 도시의 화려함이나 인공적인 아름다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순수함과 진정성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만남이 더 이상 의무적인 선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이 여자 이지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어졌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준이 혜은에게 물었다. 이지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미술관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혜우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다. 또 다른 만남이라니 그녀는 이 거짓된 연극을 더 이상 계속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게... 혜운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려 할 때 그녀의 핸드백 속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지연의 휴대폰이었다. 혜운은 당황하여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아,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아직 안 갔지? 나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아무래도 오늘 밤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너 혹시 나 대신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한테 나 아프다고 좀 전해주고 약이랑 옷까지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혜우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강민준 씨.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깊고 아쉬운 눈빛이 느껴지는 듯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혜운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설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김혜우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오자마자 이지연이 입원해 있다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숨 가쁘게 달려갔다. 친구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방금 전까지 겪었던 비현실적인 상황과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지막 말과 따뜻했던 눈빛이 자꾸만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은 혜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 급성 위경련으로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지연은 혜운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혜운아, 어떻게 됐어? 선은 잘 봤어. 그 남자 역시 소문대로 재수 없었지. 너한테 뭐라고 하던. 혜운은 지연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지연의 묘사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 의외로 다정하고 신사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쾌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다음 주말에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했어. 혜운이 마지막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그 강민준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진짜로? 혜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혜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자리를 망치지 않고 넘어가 준 혜운에게 고마워하는 듯했지만 강민준이 적극적으로 다음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대박, 역시 김혜운이야. 넌 뭘 해도 된다니까. 지연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혜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어떡할 거야? 한 번 더 만나볼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안 되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어떻게 계속 너인 척 그 사람을 만나? 이건 사기라고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죄책감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몇 번 더 만나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적당한 때 봐서 내가 다시 나타나면 되잖아.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때? 네가 그 사람 취향이나 성격 같은 거 미리 좀 파악해 주는 거지.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혜우는 그런 지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연아, 그건 정말 아니야. 강민준 씨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 그리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긴 누가 들켜? 너랑 나랑 이렇게 닮았는데. 그리고 너도 그 사람 싫지 않았던 것 같던데 뭐. 지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혜운을 떠보았다. 혜운은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이 아직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다.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지연 씨,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민준 드림. 지연은 문자를 보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혜운을 흔들어 깨웠다. 혜운아, 일어나봐. 강민준한테 문자 왔어. 오늘 저녁에 또 만나자는데. 혜운은 잠결에 지연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뭐 오늘 저녁이라고 말도 안 돼. 나 못 나가, 절대로. 왜 못 나가? 어제도 잘했잖아. 이번에도 그냥 잠깐 만나서 얘기만 하고 오면 돼.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네가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지연은 다시 한번 혜운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혜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픈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날 저녁 혜운은 또다시 지연의 옷을 빌려 입고 강민준을 만나러 나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다. 민준은 어제와 다름없이 신사적이고 다정했다. 그는 혜운 그에게는 여전히 지연인에게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물었고, 혜운은 지연이 미리 일러준 대로 몸이 안 좋은 친구를 간병해야 했다고 둘러댔다. 그들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자신의 일이나 회사 이야기보다는 혜운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이 물었다. 혜운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진솔하고 편안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과 농사짓는 부모님 이야기는 빼놓은 채였다. 지연 씨는 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같군요. 헤어질 무렵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맞선 자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와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혜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남자 강민준은 지금 자신에게, 아니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지연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만약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할까? 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남자와의 짧았던 만남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의 위태로운 거짓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빠져나온 김혜운의 마음은 그야말로 청은망은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아니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지연에게 보여준 호감과 진지한 태도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라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가 느낀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지연이 묘사했던 냉혈한이나 워커홀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오히려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무엇보다도 진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해오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말들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쳤다. 이대로 계속 그를 속여도 되는 것일까? 만약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다음날 아침 해우는 헬쑥한 얼굴로 지연에게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강민준 씨, 그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계속 너인 척 그 사람을 만나.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혜운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흥분한 듯 말했다. 정말 그 강민준이 너한테 그렇게 푹 빠졌단 말이야. 대박 역시 내 친구 김혜운이야. 그럼 이제 슬슬 내가 나설 차례인가? 혜운은 그런 지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그 사람을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어차피로 그 사람이 반한 건 이지연이라는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바로 너 김혜운의 매력 때문이잖아. 그냥 이 기회에 너도 한번 잘해봐. 시골에서 평생 배추만 뽑고 살 거야. 지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질투심과 초조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함께 친구인 혜운이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혜운은 더 이상 지연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설령 그가 자신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더 이상 기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오후 혜운은 지연의 휴대폰으로 강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민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물론입니다, 지연 씨. 어디서 뵐까요? 그의 문제는 어떤 기대감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혜운은 그 문자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혜운은 일부러 편안한 복장에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갔다. 더 이상 이지연을 연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는 혜운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청초해 보이십니다, 지연 씨. 혜운은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제가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지연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혜운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씨, 농담이시라면 별로 재미없군요. 농담이 아니에요. 혜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제 진짜 이름은 김혜운이에요. 이지연은 제 가장 친한 친구고요. 지연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대신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해 시작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불러온 엄청난 죄책감과 괴로움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민준 씨를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깊은 눈빛은 혜원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혜원은 그의 침묵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민준이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만났던 사람은 김하윤 씨였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듯했지만 혜은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대여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혜은은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위태로웠던 거짓말은 결국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주 짧았지만 진심으로 설렜던 한 남자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김혜운을 차가운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선 강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던 이지연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은 한낱 어릿광대처럼 그 거짓 연극에 노란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자마자 세차게 시동을 걸고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지금 그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혜은의 마지막 그렁거리던 눈물과 떨리던 목소리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지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해왔건만 그는 어린 시골 처녀의 어설픈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이지연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적한 강변도로에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좌절감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만남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처음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분명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순박한 말투와 행동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신선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었다. 스테이크를 자르다 포크를 떨어뜨리던 모습, 와인잔을 어색하게 기울이던 모습, 그리고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구수한 사투리까지. 두 번째 만남이었던 카페에서의 대화도 떠올랐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한 꿈과 가치관을 이야기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들꽃 이야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감상, 그리고 시골에서의 정겨운 삶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때 그는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내가 반했던 것은 이지연이라는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김하은이라는 그 여자 자체였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느꼈던 그 설렘과 끌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그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었을까? 그는 김혜은이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려 했다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어떤 순수함과 정직함을 느꼈다. 강민주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지연에게 끌렸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학벌이나 집안 혹은 세련된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늘 주변의 계산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의 재력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김혜은이라는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서툴렀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 없는 진심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떤 조건이나 배경 없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거짓말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시작이 친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생각하면 마냥 그녀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강민주는 밤새도록 차 안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김혜은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볼 것인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김혜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짓던 모습,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떤 결심을 한 듯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어제 나하고 선봤던 이지연 씨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그리고 혹시 이지연 씨에게 김혜은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지도, 그는 이지연이라는 여자에게도 그리고 김혜은이라는 여자에게도 아직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흔들리던 일상 속에서 진실된 마음의 향방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 끝이 또 다른 실망일지라도.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은 하루 만에 이지연과 김혜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연은 실제로 그날 아침 급성 위경련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선자리에 못 나갈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주선하는 정략적인 선자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서울에 올라온 김하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것이었다. 그리고 김하은은 보고서에 첨부된 몇 장의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순박하고 앳된 시골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라남도의 작은 과수원 집 딸 부모님을 도와 묵묵히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 그것이 바로 김혜운의 진짜 모습이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이지연의 얄팍한 술수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김혜운이라는 여자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끌림이 더욱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몹시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그녀의 변명을 차단했다. 이지연 씨,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죠.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이지연 씨가 아니라 김혜운 씨입니다. 그는 이지연에게서 김혜운이 이미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라남도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에게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신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를, 그리고 김혜운이라는 여자의 진심을.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혜운의 고향 마을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소박한 시골 풍경 그 자체였다. 그는 지연이 알려준 주소대로 혜운의 집을 찾아갔다. 넓은 과수원 한쪽에 자리한 아담한 농가였다. 그가 집 앞에서 서성이자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혜운과 눈이 마주쳤다. 혜운은 갑자기 나타난 민준의 모습에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혹감과 함께 밀려드는 죄책감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하운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혜운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질책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혜운 씨.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혜운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요. 그는 혜운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하운 씨,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이너 이지연 씨가 아니라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김하운 씨요. 당신의 그 꾸밈 없는 모습, 진실된 눈빛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혜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알 수 없는 감격과 설렘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혜운의 집 과수원 옆 작은 평상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미소와 함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이고 공허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 후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혜운 역시 친구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우정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터였다. 민준과 혜운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발전해 나갔다. 물론 그들의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엄청난 사회적 지위의 차이, 그리고 민준의 가족들이 이 갑작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더 이상 집안에서 정해주는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혜운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로 향했고, 혜운 역시 가끔씩 서울로 올라와 그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혜운에게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었고, 혜운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몇 년 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혜운의 고향 과수원에서 열렸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나무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때로는 엇갈리고 위태로웠지만 결국 진실된 마음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대타맞선이라는 어설픈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사랑이었다. 김혜우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속일 필요가 없었고, 강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꾸밈없는 진심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찾아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진실이라는 이름의 문 앞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빌딩 숲 속에서 유건우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남자였다. 명목상 한국 최고 IT 기업 중 하나인 건우테크의 실질적 오너이자 투자회사 미래투자의 대표인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조 원대 자산가로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그의 삶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돈과 명예에 둘러싸여 자랐지만 진정한 의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은 그의 마음을 늘 맴돌았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로 신생기업 투자와 새로운 기술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 그러다 문득 늘 고급 세단에 몸을 싣고 상류층 인사들만 만나는 일상에 회의감을 느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투자하는 서비스들이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의문들은 그를 새로운 시도로 이끌었다. 바로 배달 플랫폼 달려라, 배달의 배달원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낡고 허름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배달원 유니폼을 입었다.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잘 관리하던 피부도 일부러 햇볕에 그을리게 했다. 고급 시계 대신 저렴한 디지털 시계를 차고 스마트폰 케이스도 흠집이 많은 것으로 교체했다. 그렇게 건우는 유건우라는 이름 대신 건우라는 흔한 이름의 배달원이 되어 서울 시내를 누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사람들의 일상, 작은 상점들의 활기,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영감이었다. 그는 배달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때로는 작은 친절이 가져다주는 따뜻함에 감동하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건우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넥스트 비전 타워로 향하는 배달 주문을 받았다. 목적지는 15층 새벽별 테크라는 스타트업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활기차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사무실 풍경이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한 어조에서 그녀가 이 회사의 리더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 새벽별 테크의 젊은 CEO였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강단 있는 인물이었다. 새벽별 테크는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대기업의 유사 서비스 출시와 투자 유치 실패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유나는 지난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건우는 주문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새벽별 테크 배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카운터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분주하게 결제를 처리했고 그 사이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투자자의 냉정한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서 대표님, 저희는 새벽별 테크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확실한 비전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희는 투자 철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우는 유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피곤해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 순간 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건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이 건우의 남루한 유니폼과 피곤에 찌든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건우를 그저 수많은 배달원 중 한 명으로 인식한 듯했다. 혹시 서유나 대표님이세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네, 그런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었다. 아, 배달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는데 이번에 발표하실 앱 기능이 개인화된 학습 경로 추천 기능이라고요. 건우는 마치 우연히 들은 것처럼 말을 꺼냈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봤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들어서요. 그런데 요즘 개인화 추천은 기본이고 단순히 학습 경로만 추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경쟁사들도 다 비슷하게 따라올 텐데. 건우는 말을 흐렸다. 그의 말은 마치 대수롭지 않은 혼잣말처럼 들렸다. 유나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그저 배달원일 뿐인 남자가 자신의 핵심 사업 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단순히 학습 경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맴돌았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건우는 샌드위치를 건네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학습 경로뿐 아니라 그 경로를 통해 얻은 개인의 성취감을 구체적인 수치나 시각적인 요소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단순히 진도율 80%가 아니라 지난주 대비 집중력 20% 향상, 동일 학습자 중 상위 10% 도달.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은 목표 달성만큼이나 자신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자신들이 간과했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새벽별 테크의 앱은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했지만 사용자의 동기부여와 꾸준한 학습을 유도하는 성취감 시각화 부분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저 진도율이나 점수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사용자들이 금방 흥미를 잃곤 했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건우의 말이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준 것이었다. 이봐요, 잠시만요. 유나가 급하게 외쳤지만 건우는 이미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이나 한 듯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저기요, 그쪽 이름이 뭐예요? 어디 소속이에요? 유나가 다급하게 따라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다. 건우는 다티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평범한 배달원입니다. 그리고 문은 완전히 닫혔다. 유나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건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평범한 배달원. 과연 그럴까? 그녀는 직감했다. 방금 전 그녀에게 짧지만 강력한 통찰을 준 그 남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굳어있던 사고를 깨부수는 망치 같았다. 그녀는 즉시 회의실로 돌아가 개발팀과 마케팅팀을 소집했다. 방금 들은 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해야 해요. 이건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 흘렀다. 직원들은 유나의 갑작스러운 열정에 놀라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건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을 달렸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연못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음을 알았다. 그는 유나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이내 번뜩이는 눈빛을 기억했다. 새벽별 테크.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그의 배달원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터였다. 그리고 언젠가 평범한 배달원과 철의 여인은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예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건우는 넥스트 비전 타워를 빠져나와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윤아 대표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절박함과 동시에 강렬한 의지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가 가진 잠재력과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건우는 평소라면 무시했을 법한 작은 스타트업의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건우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평소 즐겨 마시던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한 잔 들고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건우테크와 미래 투자를 움직이는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새벽별 테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부터 비상장 주식거래소의 동향,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까지 건우는 단시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새벽별 테크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투자 유치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성과 지표의 불확실성과 사용자 이탈률 증가였다. 건우는 자신이 윤에게 던졌던 개인의 성취감을 구체적인 수치나 시각적인 요소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사용자들에게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별 테크의 사무실은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활기로 가득 찼다. 서윤아 대표는 새벽부터 개발팀과 마케팅팀을 불러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다. 그녀는 건우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성장을 눈으로 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만들고 작은 목표 달성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나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은 밤샘 작업을 자초하며 새로운 기능 구현에 매달렸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다음 주까지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비전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유나는 초조함 속에서도 배달원 건우의 모습과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평범한 배달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단순한 배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배달 플랫폼에 문의해봤지만 건우라는 이름의 배달원은 너무 많았고 직접적인 연락처를 알 수는 없었다.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은 오직 배달 주문을 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유나는 회의실에서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배달 왔습니다. 유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녀는 재빨리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익숙한 남루한 유니폼을 입은 건우가 서 있었다. 건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밀었다. 유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또 오셨네요. 내 주문이 들어와서요. 건우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동안 바쁘셨나 봐요. 한동안 안 보이시던데요. 유나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건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이 좀 많았죠. 그런데 새벽별 테크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활기차네요. 유나는 그의 말에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덕분에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때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 저희 앱에 대해 더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곧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건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유나의 눈에 비치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읽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그는 주위를 살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느라 이쪽을 신경 쓰지 않았다. 건우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중요한 발표라면 단순히 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들이 이 앱을 통해 얻게 될 미래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습 효율이 좋아진다거나 성적이 오른다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그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다. 미래의 가치, 감성적인 스토리. 그녀는 그동안 데이터와 기술력에만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앱의 기술적 우수성만을 강조하려 했지, 사용자들이 이 앱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을 겁니다. 특히 앱 사용 전후의 학습 태도나 자신감 변화 같은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착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건우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유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그동안 자신들은 앱의 기능과 기술력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 앱이 가져올 파급력이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즉시 마케팅팀에게 몇몇 핵심 사용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고 그들의 학습 전후 변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발표 자료에 녹여내라고 지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존경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으로 빛났다. 도대체 누구세요? 이렇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배달원일 리가 없잖아요. 건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저는 그저 배달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 대표님 회사처럼 좋은 기술을 가진 곳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라도 꼭 다시 뵙고 싶어요. 유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건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들었다. 다음에 또 주문하시면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유나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 궁금증,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안타까움까지.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건우의 조언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팀원들을 소집했고 사무실은 다시 한번 열기로 가득 찼다. 한편 건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노트북을 열었다. 새벽별 테크의 투자 심사 서류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미 유나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의 확신했지만 그녀가 다음 주 발표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건우는 자신의 작은 조언이 그녀의 회사를 그리고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평범한 배달원과 철의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조언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새벽별 테크의 투자자 발표일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다가왔다. 서윤아 대표는 지난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건우의 조언을 발표 자료에 녹여냈다. 그녀는 개발팀을 독려해 성취감 시각화 기능을 빠르게 구현했고 마케팅팀은 핵심 사용자들의 진솔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했다. 숫자로만 가득했던 슬라이드는 사용자들의 실제 변화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유나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한 개인의 조언에 의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 알 수 없는 배달원의 말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것은 분명했다. 발표 당일 유나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냉랭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주요 투자자들은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기대감보다는 의구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골든트리 캐피탈의 대표이사 박정호는 팔짱을 낀 채 유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는 새벽별 테크의 성과 부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이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지난 분기 실적과 기술 개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예상대로 투자자들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때 유나는 준비했던 전환점을 꺼냈다. 지금부터 저희 새벽별 테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교육 앱을 넘어 사용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녀는 새로 개발된 성취감 시각화 대시보드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진도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집중도 변화, 그래프 동일 학습자 대비 상대적 성취도, 그리고 자신감 레벨 같은 감성적인 지표들이 아름다운 그래픽과 함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이 기능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꾸준한 학습을 유도하고 이탈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어서 그녀는 미리 준비한 사용자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새벽별 앱을 통해 학습 습관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얻어 명문대에 합격하는 이야기, 직장인이 앱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이직에 성공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은퇴한 노인이 앱으로 외국어를 배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이야기까지. 영상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앱을 통해 삶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냉랭했던 투자자들의 표정에 놀라움과 함께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특히 박정호 이사는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표정에서 점차 심각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윤하는 새벽별 테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단순히 교육 앱을 넘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였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정호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 대표님, 놀랍네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준 새로운 기능과 사용자들의 스토리는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다른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성취감 시각화 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보이네요. 그날 오후 새벽별 테크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박정호 이사가 이끄는 골든트리 캐피탈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장 폐지 위기설이 돌던 작은 스타트업의 주가가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언론에서는 서윤아 대표의 극적인 반전, AI 교육 앱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윤하는 쏟아지는 전화와 인터뷰 요청 속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직원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모두가 포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기사회생한 것에 감격했다. 하지만 윤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배달 온 건우, 그녀는 즉시 비서실에 지시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희 회사로 배달을 왔던 달려라 배달 소속 모든 배달원 명단을 확보해 주세요. 특히 이름이 건우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주세요. 비서는 의아해하며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윤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건우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배달 플랫폼 본사에 직접 연락까지 취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그가 자신에게 던진 통찰력 있는 조언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건우라는 이름의 배달원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달려라 배달에는 동명이인이 많았고 윤하는 그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주문을 배달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답답함에 몸부림쳤다. 회사 주가는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배달원에 대한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윤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가 다시 오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들어가는 모든 커피와 간식 점심 식사는 달려라 배달을 통해서만 주문하세요. 특히 제가 직접 주문하는 모든 개인적인 배달도 무조건 달려라 배달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배달원에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팁을 지급하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요. 비서는 윤하의 지시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군말 없이 따랐다. 윤하는 이 방법이 비록 비효율적일지라도 그 건우라는 배달원을 다시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달려라 배달 앱을 열고 커피를 주문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의 식사를 대량으로 주문했고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는 간식과 야식을 주문했다. 그녀는 매번 배달원이 도착할 때마다 혹시 그 건우일까 기대했지만 매번 다른 얼굴의 배달원들만 만날 수 있었다.
실망감이 쌓여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건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새벽별 테크의 주가 차트를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던진 작은 조언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은 그도 예상치 못했다. 골든 트리 캐피탈의 박정호 이사가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은 건우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는 이미 새벽별 테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매입해 두었기에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돈 그 이상이었다. 서윤아라는 젊은 CEO가 자신의 조언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실행에 옮기는지 그 추진력과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최근 달려라 배달 앱에서 새벽별 테크의 주문이 유난히 많아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매번 엄청난 액수의 팁이 함께 지급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윤아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철의 여인 서윤아 대표가 한 평범한 배달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묘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당분간은 그녀의 애를 태울 생각이었다. 자신이 그녀의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건우의 마음 한켠에는 그녀의 강렬한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회사를 돕는 것을 넘어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 배달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의 삶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거대한 성공의 물결 속에서 윤아는 한 남자를 찾아 헤매고 그 남자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이들의 숨바꼭질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새벽별 테크의 성공은 서윤아 대표의 어깨에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그 배달원에 대한 집착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건우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회사의 모든 배달 주문을 달려라 배달에 몰아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배달 주문도 예외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주문하고 점심 식사를 그리고 야근할 때는 야식을 주문했다. 매번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지만 번번이 다른 얼굴의 배달원만 마주해야 했다. 윤아는 답답함에 직접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달려라 배달 앱에 지도 기능을 켜놓고 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를 누비는 수많은 배달원들 속에서 특정한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가 혹시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었고 그의 통찰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조언을 던졌을까? 어느 날 저녁 윤아는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하고 있었다. 며칠째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건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배달앱을 열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이번에도 다른 배달원이 오겠지 하고 체념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비에 젖은 헬멧을 쓰고 익숙한 남루한 배달원 유니폼을 입은 건우가 서 있었다. 윤아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건우는 헬멧을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서 대표님. 윤아는 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오세요. 비 맞으셨네요. 제가 직접 차 한 잔 내드릴게요. 건우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윤아는 그를 거의 강제로 소파에 앉혔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윤아는 말을 꺼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건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내 덕분에 배달 주문이 많아져서 바빴습니다. 새벽별 테크 덕분에요. 그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유나는 그의 태어남에 살짝 화가 나는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 그 조언들,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셨어요? 배달원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건우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직업이라서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 대표님 회사처럼 좋은 기술을 가진 곳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 유나는 답답했지만 그를 다그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드려요, 건우 씨. 덕분에 저희 회사가 기사회생했어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투자도 유치하고 이 모든 게 건우 씨 덕분이에요. 보답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세요? 어떤 직책이든 상관없어요. 건우 씨의 통찰력은 저희에게 꼭 필요해요. 건우는 그녀의 제안에 피식 웃었다. 제가 배달원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서 대표님 회사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배달을 못할 텐데요. 유나는 그의 거절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컨설팅이라도 해주세요. 저희 회사 주식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게 뭐든지 말해보세요. 가능한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건우는 유나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다.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글쎄요. 그럼 제가 가끔 서 대표님 회사로 배달을 갈 때마다 커피 한 잔에 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원할 때만요. 유나는 그의 제안에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건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이 게임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때부터 유나와 건우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수시로 달려라 배달 앱을 통해 건우를 호출했고 건우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새벽별 테크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늘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유나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회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건우는 무심한 듯 던지는 한두 마디 조언으로 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예를 들어 유나가 앱의 기능 확장에 대해 고민할 때 건우는 단순히 기능만 늘리지 말고 사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함께 성장하는 데서 더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라고 조언했다. 유나는 즉시 앱 내에 스터디 그룹 기능과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사용자 이탈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날 유나가 대기업의 공세에 주춤할 때 건우는 규모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전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라는 아이디어를 던졌다. 유나는 즉시 50대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고 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나는 건우의 조언이 단순한 배달원의 직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전략적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 그는 마치 회사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정체를 파고들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언제나 미묘한 선이 느껴졌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가 영영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억눌렀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그를 탐색했다. 건우는 유나의 이러한 행동들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던지는 작은 파문이 그녀의 회사에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는 그녀의 열정과 잠재력을 보았고 그녀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위대한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그녀가 자신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사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쥐와 고양이의 게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그가 잊고 있던 삶의 재미를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건우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함, 그녀의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으면서도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점차 이끌렸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고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자신의 문제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계는 회사 안팎에서 미묘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서윤아 대표가 어떤 신비한 배달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더라. 그 배달원이 새벽별 테크 주가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더라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유나는 그런 소문들을 무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건우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자신이 점차 그에게 의지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별 테크의 성공 신화는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서윤아 대표는 미디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성공한 젊은 여성 CEO의 표상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특히 새벽별 테크의 성공을 시샘하는 대기업들과 질투심에 불타는 경쟁사들의 견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위협은 IT 업계의 거물인 주스그룹이었다. 주스그룹은 새벽별 테크와 유사한 교육 앱을 개발 중이었는데 새벽별 테크의 급부상으로 자신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리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새벽별 테크의 핵심 개발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려 했고 앱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새벽별 테크의 기술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흔들었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에 홀로 맞서야 했다. 밤샘 회의가 이어졌고 변호사들과의 미팅, 언론과의 인터뷰 등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피로가 역력해졌지만 이번에는 절박함보다는 단호한 의지가 더 강하게 엿보였다. 그녀는 주스그룹의 악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다. 회사의 미래가 다시금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침해 소송 위협이었다. 주스그룹은 새벽별 테크에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새벽별 테크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다. 유나는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어 전략을 세웠지만 워낙 복잡한 기술 문제라 쉽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함에 다시금 건우를 떠올렸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의 통찰력은 항상 빛을 발했다. 유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녘에 달려라 배달 앱을 열고 커피를 주문했다. 이번에는 제발 그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건우는 새벽녘에 도착한 새벽별 테크의 커피 주문을 보고 피식 웃었다. 역시 올 것이 왔군. 그는 서윤아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주스그룹의 새벽별 테크 견제 소식은 이미 건우테크와 미래투자 내부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건우는 이미 주스그룹의 특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건우는 여느 때처럼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넥스트 비전 타워로 향했다.
15층 새벽별 테크 사무실에는 윤아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건우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글썽였다. 건우 씨, 와주셨네요. 정말 힘들어요. 건우는 묵묵히 커피를 내밀었다. 무슨 일인지 듣고 싶네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윤아는 즈우스 그룹의 악의적인 공세와 특허 침해 소송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특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변호사들은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지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요. 건우는 윤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즈우스 그룹의 특허 침해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들의 특허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것이지 서 대표님 회사의 핵심인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추천 알고리즘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서 대표님 회사의 알고리즘은 훨씬 진보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윤아는 건우의 단호한 말에 놀랐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희 변호사들도 그 부분을 파고 있지만 즈우스 그룹의 특허가 워낙 복잡해서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건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즈우스 그룹의 특허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서 대표님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허 소송은 기술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법리 해석과 전략 싸움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즈우스 그룹의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 공개된 사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 선행 기술을 발견하면 그들의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 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행 기술. 그녀는 변호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그들 역시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워낙 방대한 자료를 찾아야 하는 일이라 포기 상태였다. 그런데 건우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건우 씨, 혹시 그런 선행 기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유럽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대표님 회사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비슷한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논문 제목과 연구기관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했다. 윤아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구체적인 증거였다. 제가 그 자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윤아가 다급하게 물었다. 건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메일로 관련 자료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 대표님,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윤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건우는 그녀의 메일 주소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척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즈우스 그룹은 서 대표님 회사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려 할 겁니다.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핵심 개발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회사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건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윤아는 건우의 말을 들으며 그가 단순히 배달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마치 대기업의 전략팀장이나 변호사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의 정체에 대해 다시금 물어보고 싶었지만 건우는 이미 몸을 돌려 사무실 문을 향하고 있었다. 메일 꼭 보내주실 거죠? 윤아가 간절하게 외쳤다. 건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건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윤에게 약속했던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즈스그룹의 특허를 분석하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자료들을 넘겨주는 것은 사실상 그가 직접 소송에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나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열정과 용기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는 자신이 유건우라는 갑옷을 벗고 건우라는 이름의 배달원으로 살면서 느꼈던 자유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지만 동시에 서유나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영향력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유나의 이메일 화면은 건우가 보낸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그가 언급했던 모든 논문과 자료들의 링크가 정리되어 있었다. 유나는 밤새도록 그 자료들을 검토했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건우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즈스그룹의 특허 소송에 대한 반박 논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위기를 통해 유나는 한층 더 강해졌다. 그녀는 건우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강한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부 직원들에게 회사의 위기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녀의 진심은 직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직원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 건우는 자신이 보낸 자료들이 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녀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더욱 강해지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배달원으로 그녀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의 위기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즈우스그룹과의 특허 소송은 새벽별 테크의 큰 부담이었지만 서윤아 대표는 건우가 건네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맞섰다. 그의 조언대로 선행 기술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들과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반박 논리를 강화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건우의 통찰력이 결합되자 상황은 점차 새벽별 테크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즈우스그룹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방역에 당황했고 언론 역시 즈우스그룹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혁신기업가 포럼에 유나가 연사로 초청되었다. 새벽별 테크의 성공 사례와 그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유나는 이 기회를 통해 즈스그룹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하고 새벽별 테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알릴 계획이었다. 포럼 당일 행사장에는 수많은 언론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박정호 이사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도 참석하여 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새벽별 테크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며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내 제우스그룹과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는 지금 업계의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비전은 정당하고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포럼장 뒷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고급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등장은 잠시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바로 유건우 건우테크의 실질적 오너이자 미래투자의 대표였다. 그는 평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경영자로 유명했기에 그의 등장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다. 윤아는 연설을 이어가다 시선을 돌렸고 뒷문에 서 있는 건우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왜 여기에 그는 평소 자신이 알던 배달원 건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세련되고 당당하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지난날 그가 던졌던 예리한 조언들과 그의 알 수 없는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건우는 윤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윤아는 혼란스러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유건우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건우는 묵묵히 윤아의 옆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건우테크 유건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별 테크의 서윤아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즈즈그룹이 새벽별 테크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저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즈스그룹의 특허가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그리고 새벽별 테크의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증명하는 선행 기술 논문들과 개발 기록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법정에 제출할 것이며 새벽별 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술렁임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유건우가 직접 나서서 작은 스타트업을 옹호하다니. 이는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정호 이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윤아는 옆에 서 있는 건우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운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평범한 배달원이라고 말했던 그가 사실은 한국 IT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이었다니.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건우는 윤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서윤아 대표님과 새벽별 테크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의 배달원으로서 직접 필드에서 경험하면서 새벽별 테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의 작은 조언이 그녀의 회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배달원으로서 직접 필드에서 경험했다니 모두가 술렁였다. 그제야 윤아는 깨달았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녀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는 정말로 배달원으로서 그녀에게 조언을 주었던 것이다. 포럼은 유건우의 깜짝 등장과 고백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언론은 다음 날 아침부터 유건우 회장 신분 위장 후 스타트업 CEO 지원, 배달원 억만장자, 서윤아 대표 구원 투수로 나서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도배했다. 즈스그룹은 유건우의 개입으로 인해 궁지에 몰렸고 결국 특허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별 테크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윤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건우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날 밤 유나는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건우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건우는 더 이상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유건우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유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물었다. 건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배달원이라는 평범한 가면을 쓰고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의 진정한 열정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본래 신분으로 다가갔다면 당신은 저를 그저 돈 많은 투자자로만 봤을 겁니다. 당신은 제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그의 설명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그가 유건우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그의 조언을 경계하거나 혹은 너무 쉽게 의지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친구처럼 조언자처럼.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전부 거짓말을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업적인 파트너 이상이 되고 싶습니다, 유나 씨. 그의 고백에 유나는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업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 개인적인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동안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알 수 없는 끌림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평범한 배달원과 철의 여인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들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카페에서 유건우의 고백을 들은 서윤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과 함께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손을 빼내고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그녀는 오직 회사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기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건우는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동을 일으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건우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이미 둘 사이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유나는 건우의 말을 되새겼다. 평범한 배달원으로서의 그와 건우테크 회장으로서의 그는 너무나도 다른 인물이었지만 두 모습 모두 그녀에게 진정한 도움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 방식이 다소 충격적이었을지라도 결국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와 새벽별 테크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유나는 건우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김없이 오직 유건우와 서윤아로서 마주했다. 그들은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유나는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털어놓았고 건우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심으로 설명했다. 대화 끝에 유나는 건우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 후 새벽별 테크는
유건우 회장의 공개적인 지지와 투자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즈스그룹은 유건우의 개입으로 인해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결국 합의를 제안했고, 새벽별 테크는 승리 아닌 승리를 거두며 회사 이미지와 기술력을 공고히 했다. 유건우는 미래 투자를 통해 새벽별 테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윤하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파트너이자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다. 새벽별 테크는 건우의 조언을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AI 기반 학습 앱을 넘어 사용자들의 자기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했다. 성취감 시각화는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는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였다.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높였다. 윤하는 이제 단순한 CEO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리더로 인정받았다. 유건우는 더 이상 배달원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종종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는 서윤아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윤하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짐을 느꼈다. 윤하와 건우의 관계는 사업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때로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윤하는 이제 그를 온전히 믿었고 그의 조언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건우 역시 윤하의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끝없는 열정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섣부른 정의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는 관계였다.